네, 앞서 본방에 이어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고생을 좀 해주시고요. 네, 유튜브로 모두 전환하겠습니다. 아, 모두 전환? 네, 좀 더 솔직한, 네. 거침없는 표현 네, 이런 네. 걸까요? 용어 선택도 좀 자유롭게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대법관 방 얘기하다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법관 밑에 재판 연구관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법관 한 명당 연구관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전속재판연구관하고 공동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옛날 국사책에 나오듯이 그 전속재판연구관은 솔거노비라고 데리고 있는 솔거노비라고 맞아요. 하고, 아무래도 노비라고 표현하면 네, 그 뭐냐면 뭐 거의 저도 재판연구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이제 법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렇게 네네.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선임 이제 재판연구관이 독립된 재판관이 아니라 네. 이제 넌 부하다 이제 이런 거죠.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신이 무슨 상고기가 하더라도 대법관이 지시하면 파기환송을 하라면 그렇게 의견서를 써야 된다. 이런 네. 취지인 거죠. 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건업이라고 조금 더 약간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는 그 공동조. 공동재판 네. 공동재판연구관 공동조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조세조, 뭐 특허조, 뭐 형사 근로조, 행정조 이렇게 좀 뭐 또 기존에 뭐 이렇게 문지기라고 해서 신속하게 좀 신권조, 민사 형사 그죠? 예. 뭐 심리 불속행 사건을 예. 좀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솔거노비, 외거노비는 그 우리 그 변호사님의 임의적 표현이 아니라 법원 과거부터- 안에서 과거부터 쓰는 내려왔습니다. 저도 법원 많이 안에서 들어갔어요. 쓰는 네네.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많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된 판사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영감이라는 호칭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우리 부장 판사가 이제 합의부 이제 배석일 때 영감 뭐 출세하려면 표현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출세. 고등부장하고 네. 대법관 네. 출세하려면은 뭐 주식은 하지 마. 펀드까지는 되는데 뭐 주식은 하지 마. 그렇죠. 이런 네. 세상이었고요. 예. 뭐 외제차 청사에 좀 모음 가지고 네. 오고 뭐 저도 이제 그 변호사 이제 이제 변호사로 할 때 2014년도 예 그때 그 변호사 할 때 어느 이제 법원장 출신 어느 분이 나중에 대법관 하려면 무슨 골프백을 가지고 여행은 가지 마. 다 체크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것들을 좀 어떤 처지를 좀 관리하는 이런 시대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좀 몇몇 특정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 고위 이제 간부에 대해서 재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보니까 제가 보면서 약간 제가 예, 몰랐던 맞습니다. 건 주식이 있더라고요. 주식이 상당수 보유하더라고요. 특정 종목의 주식?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른바 그냥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못 해봤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익은 낮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적은 은행들의 주들이 좀 주식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자녀는 이제 그리고 또 비상장 주식도 보이고. 그게- 아니 잠깐 예. 공직자 같은 보통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은 뭐냐면은 그 대상은 아니죠. 뭐냐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반부패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뭐 맞습니다. 다 처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금융기관은 아주 항상 늘 민사재판에 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죠. 당사자거든요. 당사자들인데. 물론 옛날 말말처럼 뭐 주주 사사란 말말처럼 술은 술이고 뭐 일은 일이다처럼 뭐 주식은 주식이고 뭐 오늘 따라오르네. 재판은 재판이다 이런 말이 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항상 이제 우호적인 자기가 보유한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정말 좀 세상이 변했나 싶은 그거는- 생각이 예. 그 들 처음 듣는 정도입니다. 얘기인데. 예, 그거는 좀 심각하죠. 왜냐면요. 아, 재산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네. 구도부장 예전에 이상 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권 말기 때였나요? 그때 왜 검사장 한 분이 주식을 엄청 게임 그 넥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기억납니다. 예. 예. 그 그래갖고- 친구 주식을 예. 친구한테 그걸 공짜로 받아가지고 예, 그게 맞아요. 이제 그때 논란 엄청 컸었는데. 예, 검사장 승진할 때 재산 공개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이.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얘기 뭐였냐면 이제 그 검사장이 그 보직이 주로 그런 거였어요. 무슨 뭐 금융조사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조세조사부라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남부지검으로 다 갔습니다만은 네. 그런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옛날에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의 수사 특수부나 이럴 때 있을 때는 주식을 전혀 못 갖게 했다. 그리고 안 네. 가졌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검사장은 그걸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네. 예, 그 비상장 상장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상장하니까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검찰 내에서도 그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내부적인 규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관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특검법원 재직 시절에 보면 판결이 주식 시세,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압수수색 들어가면은 그렇죠. 주가에 네, 영향을 떨어지고. 미치듯이 특히 이제 심리가 주요한 요소로 그렇죠. 작용하는 주식 시장에서 네. 제가 특허법원에서 그 판결할 때 판결 무렵에 이런 결론이 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면 그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허법원은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또 뭐 전자, 전기 네.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주식 구입 행위, 비상장, 재산에 관한 부분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체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네. 전에 재판연구관을 여쭤본 이유는 75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이거 재판연구관들 꼭 같이 쓰는 공간인가 해서 꼭 한번 여쭤봤는데 그건 아닌 거죠. 따로 삽니다.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또 강비- 75평이야.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층도 달리하고요. 네. 설거노비는 같이 있잖아요. 아니 설거노비. 그 예, 이제 그 배속된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대법관실하고 좀 다르게 그 대법관의 여건이 있죠, 면적은 여건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75평을 공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아마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이제 부속실에서 네. 이제 그 부속 이제 비서관하고 그 우리 그 여직원하고 이런 면적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사법개혁 얘기 혹시 좀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이 좀 또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법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 증언 문제 가지고도 이번에 저 법원장 회의 때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근데 대법관 증언 문제는 사실 대법원 차원에서 뭔가 먼저 안을 내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축적된 안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 도입하겠다고 연구된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네. 상고법원이 뭐였냐면 이제 올라오는 사건들을 전부 그 대법원에 올리지 말고 그 심리불속행 말하자면 이른바 문지기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관들이 봐야 될 사건인지 아닌지 그걸 거르는 단계에 그 좀 더 많은 판사들을 배치해서 상고심 사건을 줄여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그런 아이디어까지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법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내야 이게 돌파구가 열리는 건데 법원장 회의 때는 지금 그런 거조차도 그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저는 같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는 논리가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까지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거다. 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이게? 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기본적으로 되죠. 네, 상고는 이제 그 재판의 결과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고 자체로 재판의 확정이 지연됨으로 온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또 상고를 하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비례관계도 없고요.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제가 한 템포 느린데요. 그 지금 현재 이 국민의 뜻에는 민주당 그 개혁이 사법개혁 관련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온건한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형사재판 관련이 이제 신뢰에 문제되는데 형사재판에 대해서 국민의 참여 재판을 확대하는 것,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그렇죠. 진정한 네, 사법개혁이라고 맞습니다. 그거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네. 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요. 예, 이게 구속이 안 되면 어떤 저기 되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제 뭐 실심사에서 그 사진까지 보여줬다면서요. 1억 원 찍어놓은 근데 사진. 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 그러니까 페이북에 글 올렸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바로요. 권성동 의원이 발부 후에 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수사가 아니라 소설이다. 네. 진술만 가지고 한 거다. 뭐 이렇게 네.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기 지지자들 뭐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수사를 보면 윤영호라는 이거 저기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그쪽의 진술이 워낙 탄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증거들을 다 부인하는데 어떻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그 부인이 그 재정국장인가를 맡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찍어놓은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잘 한 거죠. 이 예. 돈을 건넸을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흔적을 좀 남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진까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그 1억이 관본권 형태였다 그것도. 예, 그것도.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네. 관본권으로 묶여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돈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은 아니죠. 근데 사실 안 밝혀지고 있는 게 받았다까지는 나오는데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직 안 거예요.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이게. 네. 그래서 그 특검이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 그걸 보낼 때 거기에 이제 붙인 내용을 보면은 영장에 붙어있는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앞으로 더 그 이런 정치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게 더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야 될 용처가 네.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맞습니다. 해야 중요한 되니.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 돈의 흐름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영장을 발부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던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예. 더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학자 총재가 좀 있으면 출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이나 나오겠죠. 내일로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예, 17일이나 18일에 출석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예. 이제 뭐 자진 출석을 할지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또 그 아마 상당히 윤영호 본부장 선에서 끊으려고 하겠죠. 그 한학자 총재 쪽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예, 이게 저쪽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 등기이사 같은 그런 이른바 법적인 책임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시한 증거 그 서류 같은 것도 없고 말로만 그냥 아우 잘해봐라라고 한 그런 수준인데 윤영호 본부장이 알아서 자가 발전한 거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특검 수사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이 이제 뭐 다들 좀 기간이 지냈는데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제가 어느 우리 그 최혜병 특검 그 네. 관련해서 저녁 때 모처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조촐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또 계속 끝까지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네네 그쪽 이제 특검 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정말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한번 계속 열심히 좀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름에, 법원도 영장 전단도 아주 특별한 영장 통제를 하지 마시고 그 뭐냐면 영장을 뭐 압수수색 단계에서 기각하거나 영장 신주를 아주 특별하게 신중하게 심리하지 마시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 사법의 신뢰를 생각하셔서 이 수사 진실이 되게 애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게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좀 일반론이지만 사실은 영장 재판과 그 내란 재판에도 관련될 것 같은데요. 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들이 가해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란 재판의 피해자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 권선동 뭐 구체적인 제가 피의 사실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피해자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정당의 민주주의 이런 투표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내 투표같이 선거에 관련 정보들이 왜곡되면 안 되니까 네. 이거 피해자들은 국민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더 세상들이 조금 더 서로 믿고 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과하려면은 뭐 정말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하겠지만요. 요것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한학자 총재 뭐 출석 거부는 지금 얘기했을 거 그렇다 치는데 김장환 목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최성병 사망 사건 이제 그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면서 내세웠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왜 내 통화 내역이 언론 보도를 타게 하느냐, 니네가 흘린 거 아니냐, 고로 사과부터 해라. 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종교 지도자라는 그 지위가 진짜 무슨 우리 일반적인 그 법이나 이런 거에 좀 뛰어넘는 개념으로 좀 약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그쪽의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 지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원래 대대로는 제대로 첩주하는 게 맞는 거죠. 일반 근데 사람들이 일단 봤을 때.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그렇죠. 조사받으려고 했던 참고인인데 거거든요. 예, 그것도 뭐 피의자도 피의자가 아닌데. 아니라? 예, 예. 피의자가 아니라. 가서 자기가 당시에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는 얘기하는 것 같던데 자기는 그냥
그런가요? 예, 뭐 그냥 기도해준 차원으로 난 얘기했을 뿐이다. 억울한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특검 가서 잘 얘기를 하면 되죠. 예. 이게 보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신흥 종교 뭐 신천 뭐 사입이라고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신천지하고 또 그 뭐 그러고 그 신흥 종교 부분하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사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래요? 네, 사실상 실제로 잘 막아서기 어렵고, 때문에. 네. 음. 그리고 뭐 물론 정적인 동기로 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몇십만 표니까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은 갖기도 하긴 하는데 네. 이런 측면인데 그 통일교 관련 부분은 신흥 종교의 어떤 사활에 관련 문제잖아요. 존폐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말 돈을 표현이 안 좀 아끼고. 그런가요? 속된가요? 돈을 아까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출석 형태와 이런 각종 변론과 또 면담 예. 이런 형태들은 정말 유전 무죄 무전유죄.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이런 어떤 공정하게 특검 측에서 대응해 나가고 수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 지금 아까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쟁쟁한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있었고, 뭐 김호수 전 검찰총장, 지금 뭐 강찬호 변호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엄청난 돈을 썼던 모양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뭐 안 한다고 사임돼 있습니다만은 사임했잖아요. 예, 사임했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전까지 상당한 그 역할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네. 예, 텔레비에 나온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볼게. 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출석 거부하는 경우와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출석 거부하는 경우에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설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는데 세 차례 안 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참고인 신분에도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참고인은 좀 참고인과 피의자의 구별점은 이제 그 입건됐는지 네. 형사 입건됐는지 여부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참고인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석을 이제 확보하려고 안 나오면은 뭐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전화를 하죠. 검사든 그걸 이제 보통 그러면. 예,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하죠. 예, 피의자성 참고인. 그러면 뭐, 김장환 목사가 지금 버티는 건 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네. 순수 참고인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거고. 네네. 그리고 수사 보고서에 남기죠. 뭐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뭐, 그냥 일방적으로 적는 거죠. 이러저런 이유로 뭐 음. 불응하고 있다로. 이게 검찰에서 잘 쓰는 수법이 그렇죠. 뭐 이걸 꼭 따라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협조하면 참고인,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쓰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뭐 특검까지 그렇게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뭐 힘 있고 이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변호인을 잘 선임해서 버티죠. 예. 특히 뭐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를 선임을 그렇죠. 해서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네. 좀 부드럽게 조율도 하고 이른바 하지만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거 안 전화만 받아도 거의 벌벌 일을 떨죠. 못 하고 벌벌 떨고 잠을 못 이루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스트레스가 아니 오죽하면 보이스 피싱범들이 그 그래. 수법 외소에서 여기 여기 있어요. 검찰청인데 이 얘기 왜 하겠어요? 네. 예전에 제가 검찰 출입할 때 그 저희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지금 취재하러 오니까 이 검사장방을 맘대로 이렇게 들어오지. 응? 당신들이 만약에 여기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이면 일베 수사관 방도 제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검찰의 전화만 받아도 진짜 저 벌벌 떨죠.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보이스 피싱한테. 아 여기 아. 대검찰청인데요. 나와서 조사받아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12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방송 부작면 야이 XX야. 그러셨군요. 대검에서는 불러서 조사 안 해. 좀 알고 사기치더라도 좀 쳐. 하고 내가 맞습니다. 훈계를 하고 끊은 적이 있는데. 네. 잘못 얘기했네.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 기소의 분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럴 때 나는 뭐 나중에 무죄 받아도 상관없어. 너 계속 아니, 그냥 참고인 계속 불출석하면 그냥 뭐 나 증거 관계 없어. 그냥 기소할 거야. 무죄 나도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인생 얘기해요? 절대 안 나와. 당신 그렇죠. 돈 변호인 당신 돈 들여서 계속 변호해야 되고 네. 다 알잖아. 그 사람들 전문가야. 음. 뭐 이런 식의 언사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뭐 고상한 말로 수사 기소가 뭐 결합돼 있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실제 특수부 검사들, 일반 형사부 검사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억울한 그 피해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가정도 회사도 큰 영향을 알겠습니다. 줍니다. 아니, 아무튼 네. 한학사 총재는 피의자 신분인데도 지금 세 차례죠 출석 거부한 게 세 그렇죠. 차례인데 네. 이제 하여간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나온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그 변호사님께 대검 감찰부장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볼 게 있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아, 네. 윤석열 총장 시절은 둘째치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 내부 분위기나 동향을 계속 보고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범죄 정보 담당관실에서 원래 그런 걸 하는 건데 수정관실, 수정관실 그렇죠? 예. 예. 수사정보 수사정보 정책관실. 이름이 바뀌었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그 검찰총장일 때 수정관실에서 보고하는 거지.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한테 검찰 내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왔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네. 그게 일단 대통령을 일단은 평검사가 만나서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정치적인 행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공한 정보의 내용들이 네. 그 수사기관에 찾아봐야 되겠죠. 내부문 그 킥스에 있는 뭐 판결문이라든가 내지는 수사 진행 사항들 또 뭐 일선 뭐 사실상 수사 정보의 탐지 예. 그렇죠. 탐지에까지 이런 정보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김상민 검사는 그 사주. 고발 사주 사건 때 그 제보자 X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제 거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실명을 알고 그렇죠. 있는 것은 당시 저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윤석열 총장 정도 수준의 아주 소수의 그룹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김상민 그 검사가 그 고발 사주 사건이 언론이 보도되고 네. 이럴 때 그 4월 초순경에 판결문에 그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그 열람했다는 기록이 그 보도가 됐잖아요. 언론에 네. 보도가 됐고 상당히 그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의심을 가져봅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보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줄리 의혹 제기된 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그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가 이거랍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불기소 이유 자체는 뭐 넓은 의미에서 수사 정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거는 공무상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거를 사본으로 직접 사진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과거처럼 불기소 사유서 이런 거를 네, 불기소 그 이유 그 기존 자체를 아니면 구술로 뭐 전체적으로 그 수사 검사든 뭐 이렇게 구술로 전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찾아봐야죠. 근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이게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검사 징계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현직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네. 당연 징계 사유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건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리고 내부의 상황들을 외부에 정식 지휘 계통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사적으로 제공한 것 자체는 근데 저는 징계 사유는 충분히 그 뉴스를 높다고 보면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민정수석이 없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상민 검사 한 사람한테만 이른바 정보 보고를 받았을까? 네. 그렇죠.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검찰 조직이 이건 무슨 조직이냐? 이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걸 김상민 검사 측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가 네. 진술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공천 그러니까 밀어주고 저쪽에서 했던 게 그림 갖다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천 밀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뇌물죄 성립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어필하려고 이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고도로 계산된 이런 대응한 거죠. 네. 수많은 불기소 처분을 써본 사람이니까요. 네. 그 대가성 관계를 좀 부인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사장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뭐 어쩌고 한 것은 이거는 둘이 워낙 친한 우정 관계 때문에 아니라는 그런 판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거는 그림을 네.
누구였죠?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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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백그림. 화백그림. MBC 진짜네 여기 MBC 가짜네 뭐 이 건물 들어오기 입구에 아마도 게시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어. 그런 대가가 아니다.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친분 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지로 아마 주장하기 위해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법 기술자들의 딱그 네, 행태죠. 지금 다 피해 그 관련 말 그대로 법 기술이잖아요. 정확한 아주 그냥 그 행태인데. 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검찰 개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TF 활동했던 그 TF에 검찰 개혁 TF에 활동했던 학자나 변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 보안 수사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줘야 된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좀 그 뭐라 그러죠 기운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주는 걸로 거의 가닥에 잡혔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민주당 내 TF 활동은 사실상 접었고 네. 이제 총리실에서의 정부안을 만들겠다. TF 만든다고 하는. 예. 총리실에서 총리실 주도로 정부안을 만들겠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쪽 일에 좀 어떻게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의견들을 좀 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총리실이 사실은 TF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역시 이제 검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겠죠. 제가 이제 스며든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찰의 논리라는 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정교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상당히 그 맹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좀 그야말로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 이런 문제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어떤 냉정한 상황인식도 예. 될 거. 근데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의 입법에 관한 사항들이고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하는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무슨 결단 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국회의 참다운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직접 보안 수사권을 뭐 검찰에 주겠다는 그런 건 없고 보안 수사의 요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현재 그렇게 봐야 되고 미리 예단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본방까지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